먼저 첫 번째, 정기총회에서 재정 독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있으셨는데 또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네, 맞고요. 그래서 11월 저희가 이제 아까 담임 목사님 얘기해 주셨듯이 셋째 주 21일에 이제 학교에서 첫 예배를 하기를 기대하고 또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그때 저희 이제 총회를 개최해서 같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리에서 최종적인 가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청년마을의 목적 헌금이 무엇인가요? 작년부에서 청년마을로 지정하여 들어온 헌금인가요? 라고 돼 있는데 요건 이제 약간 좀 전문적인 내용이 살짝 들어갈 텐데 이게 이제 예산이 회계가 일반 회계랑 특별 회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 회계는 정규 예산으로 우리가 수립했던 고 아까 이제 밸런스에서 마이너스 1,200은 사실은 다시 짜보니까 마이너스 1,800이었는데 하여튼 그래 제가 조금 더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네. 하여튼 그런 이렇게 딱 최초 예산을 수립할 당시에 짠 예산 수입과 지출을 이제 일반 회계라고 하고요. 이제 특별 회계는 이제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뭐 저희 청년마을 사역에서 보면 러빙유라든지 뭐 아웃리치 특별 목적 헌금이라든지 이렇게 그 일반 회계 밖에 따로 이제 예산을 잡거나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그 재정 영역을 이제 특별 회계라고 할 텐데 네. 이제 그 특별 회계에 대해서 헌금하게 되는 부분들을 이제 목적 헌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입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청년마을 소속의 청년 뭐 회원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로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기명이 돼서 헌금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청년마을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4부 예배 때 실제 오프라인에서 헌금을 하셨거나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셨거나 그 부분들이 다 이제 청년마을 수입으로 잡혀지게 되는 거죠. 계좌를 구분하지 않고 강성교회 계좌로 헌금하고 있는데요. 사부 예배 시간대에 계좌로 송금된 헌금이면 사부로 들어가나요? 이거 진짜 너무 네, 이거 좋은 질문들이 맞아요, 정말 맞아요. 많이 나와. 이거 꼭 우리가 헷갈릴 이 수 질문 있기 하라고 때문에. 시킨 것처럼 이렇게 딱 필요한 맞아요, 질문을 맞아요. 딱딱 하고 그런 거 전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일단은 그건 지금 논의 중인데 그 계좌를 새로 신규로 계좌를 오픈하려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맞습니다. 뭐 정기적으로 이 계좌 자동이체 뭐 이렇게 좀 걸어놓으신 부분들이 있으면 가급적 신규 청년마을 계좌로 이제 옮겨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의 헌금 통장과 별개로 새로운 통장이 그렇죠. 개설된다. 교회 이렇게. 이제 교회 네. 보면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와 별개의 청년마을 계좌가 하나 새로 신규가 되는 거죠. 또 여기 질문을 주셨는데 청년 마을에서 기존 유지하던 예산 사용 내규들도 변동이 생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얘도 들어주셨어요. 좋아. 예를 들면 뭐 식비 8,000원 이런 얘기를 네. 주셨는데요. 그런 것도 이제 운영 규정에 저희 회계 규정에 다 그 규정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청년 공동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지를 고민하면서요. 뭐 기존의 예산 사용 내규들 중에 변하지 않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정관에 좀 내용이 있듯이 성교비를 얼마 이상 뭐 지출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설립 정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들면서까지 재정 자치를 하는 건 아니죠. 또 진짜 상위법이죠. 그게. 너무 훌륭한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 먼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던 재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참고를 하고 여기 안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 마을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청년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뭐 바꿔 나갈 계획이다. 요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그 이제 교회 정관에는 선교비 비중을 전체 예산의 25% 이상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 이제 예산을 대략적으로 짜봤을 때는 한 29.8%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비추는 영성을 슬로건으로 걸고 있는 공동체인 만큼 조금 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더 힘쓰자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교회에서 지원하던 사역 중에 하나가 장학금이나 체닥과 같은 운영도 그럼 청년마을 자치운영회에서 지원하게 되나요? 이거 설명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거나 체다카 헌금이라는 거는 저희 이제 교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긴급구제 헌금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예, 감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외부에서 진행되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네네. 감사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시범 운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이 재정 감사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거든요. 지금 뭐 되게 꼼꼼하고 또 실질적으로 감사를 이제 전문 회계사께서 뭐 회계사 네. 분이시던 하여튼 성도님들이나 하여튼 이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감사 때 그냥 같이 참여하는 게 오히려 여러모로 유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만약에 필요하다면 언젠가 별도의 재정 감사를 할 수도 있고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 중에 또 감사위원들이 선임이 돼서 함께 감사에 참여하시고 이렇게 막 목사님 소환해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쓰셨나요? 이렇게 좀 물어도 보시고. 기대 효과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하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예상했을 때 재정 독립 후에 가장 우려되거나 또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몇 가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막상 예산을 짜고 네.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있는 역할이다 보니까 이제 막 피부로 와닿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서 마음가짐이 진짜 사뭇 달라집니다. 그 이제 예산 어쨌거나 가장 먼저 함께, 우려가 네, 되거나 우려되는 부분. 우려가 되거나 함께 노력해야 노력해야 되는 네. 부분. 네. 어, 우려되는 게 그냥 뭐가 쉽게 있을까요? 말해서 여러분 그 집에서 독립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아요. 가장 집에서- 좋은 예인 것 네, 같습니다. 집에서 독립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알바도 하고 뭐 학교도 다니고 뭐도 그러니까 대학생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집에서 있을 때는 어쨌거나 내가 뭐 알바해서 내 생활비나 뭐 여러 가지 뭐 친구들이랑 만날 때 써지는 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서 하고 네. 혹 모자르면 네.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잖아요. 뭐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뭐 아주 그런 여지가 없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어쨌거나 재정 독립 자치 운영을 하겠다고 한 건 이제 한 청년이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제가 어떻게 되든 제 삶을 한번 잘 꾸려 보겠습니다라는 그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부족한 상황이나 좀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 어쨌거나 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책임감, 또 그리고 또 그 뭐 좀 부정적으로 보면 책임감과 무거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 책임감과 또 약간의 그 부담감이 사실은 그 부담감이 주는 공동체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렵고 불편하고 위험 부담이 있는 결정이지만 이걸 해보자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짐을 같이 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어른답게 살아보자. 어른답게 사역하자. 어른답게 교회 생활하자. 되게 돌려 말씀하시는데 이게 네. 우리가 이게 주인 네, 헌금이 어렵습니다. 헌금을 네. 해야 네, 한다. 헌금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씀 헌금이 어렵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1,200만 원이 부족하다. 혹은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 때 뭐 진짜 우리들 헌금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1년 예산을 1억을 세웠을 때 우리가 1억을 내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00만 원 부족한 거에 대해서 1,200만 원 부족했을 때 우리가 예산을 줄일지 아니면 전년도 예산 그대로 하고 진행하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머니에서 1,200만 원을 내겠다라고 하는 책임감 있는 얘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발표했을 때 뭐 마이너스 1,200이다, 1,800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올해 헌금 수입 추이가 있잖아요. 네. 올해 9월까지 계산을 헌금이 들어온 그거를 잡고 그거를 이제 평균을 내서 12월까지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네, 그랬을 맞습니다. 때 우리가 지금 수립한 예산 대비 마이너스 1,800이다, 뭐 1,200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실제 예배를 참여하는 인원의 수는 조금 준 편이기는 해요. 네. 그 오프라인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근데 헌금은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가장 표면적이고 이렇게 탁 들어올 수 있는 게 결국 예산을 세웠지만 수입이 헌금 수입이 그만큼 예산에 도달하지 않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실제로 생각하기에는 재정 독립이 시행됐을 때 그게 크게 부담으로 막 작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쵸. 생각해요. 사실 왜냐하면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좀 계속
돌아보고 네네. 해왔었죠. 이게 네. 이제 설명해 주셨던 재정 독립으로 목적하는 다양한 효과를 보려면 실제 청년 자치회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수고뿐 아니라 과정상의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될 텐데요. 처음 이렇게 고민하고 참여하였던 교육자분들과 임원분들은 뭐 이제 최소 2, 3년간은 변화 없이 계속 읽어주세요. 네, 이거 엄청난 질문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네네네 청년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과정상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렸다. 그 이해도 높은 분들이 최소 2, 3년간은 좀 인력 변화 없이 같이 할 수 있냐 이런 네. 말씀을 주셨네요. 좋은 질문해 주셨네. 그럴 수 있겠죠, 위원장님? 2, 3년이요? 진짜? 2, 3년? 이게 이제 5화죠, 5월. 그러니까 2년 내지는 네. 또는 3년. 네, 뭐 이렇게. 1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년이나 2년. 2, 3년? 네, 그거 뭐 제가 뭐 네, 2년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너무 좋. 예배도 사부가 이제 청년 마을로 따로 드리고 뭐 이렇게 공동체 자체가 너무 모 교회로부터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진 않냐라는 또 질문도 주셨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제 더 많은 장년분들과 또 특별히 당회와 교회 재정위와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반대로 답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게 뭐 한다고 해서 자립했으니까 교회로부터 터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뭐 교회에 계신 어른분들의 연륜과 그 지혜 있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 또는 결정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당회와 그리고 또 많은 그 교회 안의 어른분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